네, 안녕하세요. 레올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대인기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주가 요즘 표현으로 정말 열일했죠. 열일했죠. 대형주 먼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대형주들 먼저 쭉 끌어당겨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후공정 업체들 뭐 괜찮았죠. 유니테스트라던가 뭐 테크윙이라던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죠.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먼저 봐드리면은 먼저 열일하고 오늘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잖아요. 벌써 47,000원 부분까지 왔으면은 다 온 거죠. 47,000원까지 왔으면은, 그렇죠. 한 번 정도 이제 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게 놔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아직 조금 더 갈 자리는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쉴만해요. 요것도 좀 쉴만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56,700원에서 지금 76,000원, 77,000원까지 왔으면은 많이 왔죠. 그렇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자, 보시면은 56,700원, 77,100원? 그러면은 이게 한 36% 정도 되겠죠? 77,100원까지 36% 왔잖아요. 쉴만하죠. 이 대형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이 요거는 좀 이슈가 될 법하죠. 근데 기존부터 계속 목표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세계 1위죠. SK 하이닉스가 2위인 거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비메모리 쪽은 미국이 강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에 메모리는 투자를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멀은 것 같고, 비메모리는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2030년에는 비메모리도 1위를 노리겠다, 1위를 하겠다라고 뭐 하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삼성전자가 안 된 것 뿐이에요. 하면 저도 좋겠는데 요거는 조금 그냥 목표는 목표일 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목표는 잘 잡았어요. 이거 가는 게 좋죠.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핵심 기술력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하는 거랑 중국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른 건 빼고 예전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이 뭐 아주 뭐 널뛰기를 했죠. 진짜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조금 밀렸는데, 이런 식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주들도 난리가 났다. 기존에 제가 반도체주 하면서 대형주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구나 다 아시는 종목들이고, 전공정 쪽에서 뭐 테스 같은 종목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올라왔죠. 네,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원익 IPS 뭐 이 두 종목 소개시켜드렸어요. 이게 조금 더 탄력이 좀 좋았습니다. 21일날 소개시켜드리고 좀 쉬었다가 올라왔죠. 이게 좀 더 탄력이 좋았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더 좋습니다. 원익 IPX가.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유니테스트 소개드렸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유니테스트는 단기간에 뭐 거의 급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올라왔고, 테크윙하고 이렇게 두 종목 소개시켜드렸죠. 테크윙은 조금 약했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체면치레 해줬죠.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요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 테크윙보다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요런 정도가 좀 강했고, 그리고 소재 쪽으로 솔브레인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뭐 적당히 올라왔는데 오늘 좀 밀리면서 뭐 크게 상승은 못했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을 제대로 못한 거죠.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까지 전공정하고 이제 소재 쪽은 덜 오른 거예요. 후공정이 좀 강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는 열일했어요. 쉴 타이밍이 왔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줄 타이밍이었어. 더 간다라고 하면은 매우 좋죠. 더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도 쉬어야 더 간다. 그냥 무식하게 계속 가면은 조정을 또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격 조정으로 뒤로 밀리는 게 뿐만 아니고 기간 조정을 받아서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는 것도 조정이란 말이에요. 좀 쉬는 거지. 과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도 쉬어야 더 간다. 알고 계시면 되고, 전공정 그리고 소재 쪽은 아직 상승 여력 있다. 후공정은 조금은 후공정도 쉰다. 대형주랑 반도체도 여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그리고 후공정 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지금 열일을 했다. 그리고 제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할 만큼 다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220에서 30 사이 여기 꼬리 쪽을 보시면은 이 갭은 메워지는 갭이라고 있어요. 소멸돼야 되는 소멸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네. 갭으로 밀렸잖아요. 요건 소멸돼야 되는 갭이다. 이건 어차피 소멸될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0에서 30포인트 사이 여기까지 오면은 한 번에 돌파해서 쫙 날아가기보다는 살짝 쉬었다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조정받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뭐 피로감이 있을 법 하잖아요. 이 정도면 무식하게 올라왔죠. 이 정도면 무식하다는 표정이 맞을 정도로 너무 세게 올라왔어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을 좀 호소할 수 있다. 그리고 때마침 오늘 미국장은 좋았어요. FOMC 완벽한 비둘기파로 돌아섰다. 이제 금리 인상 쪽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장이 좋았다. 근데 이건 이미 알고 있던 알려진 호재예요. 미국은 그 셧다운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해가지고 올라갈 빌미가 필요하니까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미리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셧다운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류허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그리고 오늘은 트럼프도 만난다고 해요. 트럼프도 회동을 같이 유어 총리랑 부총리랑 만난다고는 해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한 발 좀 물러나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가 오가고 해결이 되기를 바래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게 누구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경계감을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벌써 협상을 끝내는 것보다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잘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다 라고 저는 이거를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게 11월 말에 만나서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뉴스가. 저는 12월 초부터 딱 90일 휴전 얘기 나오자마자부터 얘기했죠. 저는 2월 말 혹은 3월 초에서 중순 사이까지 조금 밀릴 수도 있다. 최소한 날짜는 다 채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외교 부분이고 이제 어제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12월 초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 다 아실 거예요. 시진핑도 체면을 세워줘야 되고 무조건 항복했다고 무조건 다 내주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랑 중국에 가가지고 다 퍼주고 오면은 우리가 욕하듯이 시진핑도 체제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버틸 만큼 버티고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핑계 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항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모양 자체가. 쉽게 말하면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해서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미 저는 이제 언행일치가 되게 하려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그냥 말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는 진짜로 다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월 달을 준비해야 되는데 2월 달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동안 쉬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섹터 기억나시나요? 자, 힌트를 드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어요. 뭐죠? 정답도 나왔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주죠. 저는 이쪽에 조금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요것도 공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대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매매 중이고 해서 공개해 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였습니다. 보시면은 대장은 바이로메드다. 보시면은 이놈은 죽지를 않았죠. 장중에 뭐 한번 이렇게 늘렸다가 뭐 이슈가 있더라도 얘 혼자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잖아요. VM202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얘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한 게 아니고 쉬어야 되는 타임이니까 현금 확보하기도 제일 좋잖아요. 비중 있는 종목이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추후에 뭐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일단은 종목을 제가 그렇게 해프게 퍼드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조금 비공개로 하는데 일단은 힌트를 드리면은 임상삼상 진행 중인 종목 중에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표적항암제나 이런 항암 쪽 관련된 왜냐하면 아마케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을 갖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은 유리하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요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는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오고는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고 여기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황을 쭉 읽어드리고 그리고 관심 섹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 관심 섹터를 소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도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섹터는 바이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 종목의 내용이 궁금하다 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리서처라는 분이 계세요. 리서처 TV 이분 사이트에 가보세요. 유튜브 가보세요.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잘 분석하셨습니다. 아주 잘 분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제가 칭찬하는 분은 흔치 않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궁금하다. 예를 들면 제가 바이오로메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 궁금하다. 가서 보세요. 이분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뭐 지금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물려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작년에 코스닥 벤처펀드 기억나시죠? 이거 자금이 들어와도 바이오 매수 못한다고 제가 했어요.
작년에는 바이오 매수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보세요. 자, 2017년에 하반기에 이렇게 날라갔어. 이렇게 날라갔어. 바이로메드도 10만원에서 제가 10만 2천원 3천원 이거는 그 영상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8월 16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금 그 매수할 거 없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이로메드에 그냥 50% 넣어놓으세요. 지금 10만 2천원에서 3천원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영상이에요. 3배 갔죠? 30만원까지 30만 3,800원 3배 갔죠. 자, 이렇게 3배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만원 중반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럼 2.5배잖아. 여기서 코스닥 벤처펀드에 들어온 자금을 2.5배 들어간 종목에다가 넙죽 이렇게 돈을 넣을 수 있나? 여러분이 운영하는 운영사면 넣을 수 있겠냐? 못 넣어요. 그래서 제가 벤처펀드에 자금이 들어와도 바이오 못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셀트리온 봅시다. 일단 시총이 제일 큰 놈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오를 산다고 하면. 셀트리온 봅시다. 셀트리온도 제가 요거 10만원 초반 그리고 만약에 9만원 깨지면은 이건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8만 5천원 이하 뭐 이런 거는 다시 오지 않을 가격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2017년 봄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냥 들고 이거는 30% 이상 뭐 비중이 돼도 된다고 들고 가시라고. 그리고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것도 미리 말씀드렸죠.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오면은 이거 2016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확정은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뇌피셜이었어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희망하는 거였어. 근데 정말로 이전 상장을 했죠. 이전 상장을 해서 이 종목이 4배를 갔습니다. 이거 살 수 있어요? 코스닥 벤처펀드가 들어왔다고? 못 사요. 못 사요. 그런데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작년만큼 비싸진 않아. 적어도 38만 5천원 갔던 종목이 21만원에 있잖아요 지금. 작년만큼 힘들진 않은 거지. 물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시밀러를 그렇게 썩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한 발 물러서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한 신약 개발 업체들 그리고 표적항암제나 이런 항암제 쪽, 뭐 당뇨병 뭐 등등 이런 쪽을 차라리 보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궁금하신 분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코스닥 벤처펀드 어떤 종목이 갈까 궁금하신 분들 임상 3상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리서처님 가보세요. 종목 자체를 리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랑은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저는 시황과 관심 섹터를 말씀드리고 그 섹터에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황은 저한테 들으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한테 들으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미 있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내일까지 마감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확인하고 연휴에 관심 종목 리스트 요거 관심 종목 리스트 이건 연휴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구독자가 좀 늘고 그래야지 제가 좀 기분이 좋아지겠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밑에 구독이랑 좋아요 있죠. 이거 다 눌러주시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멋진 종목으로 해드릴 거고 아니면 좀 대충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대충 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이럴 때 현금 조금 챙겨가지고 이제 설 연휴잖아요. 가족분들끼리 이제 좀 즐거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연휴 바로 전이니까 거래량도 줄고 좀 쉬엄쉬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